안녕하세요, 원몽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이 좀 덥기도 하고 해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제가 카메라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저만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고르는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협업에 맞는 카메라 혹은 그런 메이커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인터뷰나 팟캐스트 같이 오랜 시간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서트 촬영 같이 화질이 정말 중요한 경우 혹은 사막이나 북극 같이 극한 상황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다큐멘터리나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데일리 카메라나 여행용 카메라이지만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이 되는 그런 카메라들을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저 같은 유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구독자들은 채널의 주인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이나 데일리 카메라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카메라를 구매를 하고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촬영을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디자인과 영상 촬영 일을 하고요. 그 중에서 메인 잡은 장시간 인터뷰 촬영, 그리고 때때로 인서트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고 난 뒤에 후보정이나 효과들을 넣고는 합니다. 그리고 원몽캠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름과 디지털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환경 중에서는 동남아 같이 습한 환경이나 강원도에 있는 강릉, 동해, 양양 같은 바다에서 촬영도 해봤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같이 모래와 먼지가 많은 환경, 그리고 고립된 환경이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을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여행지에서 좋은 인터뷰어를 만나거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현장에서 급하게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에 맞는 기기들을 선정하는 저만의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미의 영역과 그리고 일과 서브 카메라의 영역. 데일리 카메라나 여행용 카메라로서 평소에 사진과 가벼운 영상을 촬영을 하지만 가끔씩 생기는 돌발적인 어떤 인터뷰나 콘텐츠 제작의 그런 기회나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카메라 위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취미와 사진의 영역, 그리고 일과 서브 카메라로서의 영역.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전부 만족하는 카메라가 저에게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사진과 어떤 취미의 영역. 첫 번째로 크기가 작은가, 그리고 이쁘고 가벼운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GR이나 최근에 콘텐츠를 촬영했던 이런 OM3 마이크로 포 서즈 시스템, 이런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이유들과 겹쳐 있는데요, 요즘 카메라는 더 이상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볍고 작은 카메라들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죠. 이런 리코 시리즈나 후지필름 카메라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 카메라가 더 이상 기능적인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지 않고 내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에코백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카메라들을 보면 다 작죠. 크더라도 제가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카메라들은 이렇게 에코백에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크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필름 카메라죠. 그리고 꺼내서 찍을 때 예쁜 카메라들, 제가 입고 다니는 옷에 어울리는 그런 제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색감의 영역인데요, 일상에서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사진이나 혹은 가볍게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공유할 사진을 공들여서 좀 편집을 하기에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각 브랜드마다 색상에 대한 철학들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무드에 맞는 브랜드를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모델들은 다들 아시지 않나요? 리코나 후지필름, 각각의 유명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그런 색감들. 저도 개인적으로 리코의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필름 모드를 좋아하고요, 파나소닉의 포트레이트, 올림푸스의 기본 색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센서 사이즈는
어떤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심도 표현이 가능한 카메라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이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의 이제 보이그랜더 녹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긴 하지만 조리개가 f0.95까지 이렇게 되게 얕게 출시가 되는데요. 최대 개방 시에 굉장히 얕은 심도로 출시되는 렌즈들도 간혹 있어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까지는 내가 원하는 심도의 영역까지는 전부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크기와 바디의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정말 좋고요. 다음 항목은 셔터가 있는가, 그리고 셔터 소리는 어떤가. 요즘엔 기계식 셔터가 아니라 전자식 셔터만으로 카메라들이 출시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런 루미스 S9 같은 경우에도 기계식 셔터가 아닌 전자식 셔터만을 채용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전자 셔터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롤링 셔터라든지 플리커 현상이라든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S9을 쓰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좀 드물었고요. 플리커 현상 같은 경우에는 셔터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서 촬영을 하면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취미의 영역에서 사진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왠지 모르게 기계식 셔터가 움직이는 그 진동과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되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낚시꾼의 손맛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표현일까요? 결국에는 취미 사진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물만 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과정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필름 사진의 경우도 그렇죠. 뭐 필름의 독특한 결과물이 주는 그런 감성도 있지만 필름을 내가 직접 넣고 감고 촬영을 했을 때 셔터막이 움직이는 그 소리와 손에 느껴지는 감각이 어떤 사진을 찍는데 만족감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로서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정해서 인터뷰 촬영을 하거나 정적인 인서트를 찍는 경우가 많아서 기계식 셔터가 카메라를 고르는데 크게 좌지우지를 하지는 않지만 취미의 영역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들은 셔터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내 손에 느껴지는 진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림푸스 카메라가 셔터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뭐 다른 카메라들도 다 셔터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각들이 있지만 펜 F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EM5 마크2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OM3를 사용할 때도 셔터를 눌렀을 때 어떤 묵직한 느낌과 셔터 소리가 생각보다 꽤 사진을 촬영하는데 만족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이 미놀타 필름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셔터를 감는 느낌과 셔터가 움직일 때 손에 전달되는 이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라이카를 정말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중형 카메라의 묵직한 쇼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가볍게 SLR 카메라 정도의 셔터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의 소재가 어떤가, 만듦새가 어떤가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의 어떤 그런 질감이나 혹은 오래된 올드카의 시트, 오래된 원목 가구의 재질같이 카메라도 시간이 지나도 멋이 있는 오래된 소재의 그런 느낌을 저는 찾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카메라가 라이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라이카 블랙 페인트 모델들이 그렇더라고요. 카메라가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촬영자의 손때가 묻은 그런 황동이 자연스럽게 벗겨진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외에도 어떤 오래된 카메라의 금속이 맨들맨들해진 느낌,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긴 잔기스, 스크래치 이런 것들이 멋이 있는 카메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양한 곳에 애착 카메라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카메라의 소재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S9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카메라는 정말 예쁘고 뭐 성능도 부족함이 없지만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면은 찌그러지기보다는 깨지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요. 금속 재질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런 미놀타 TC1과 뭐 라이카나 혹은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OM3나 후지필름 X 프로 시리즈 뭐 이런 시리즈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행 중에 카메라가 찌그러지거나 장기스가 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그냥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카메라를 다시 봤을 때 기스들과 찌그러짐들이 모여서 나만의 카메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나요? 저는 올림푸스 EP1이 그런 카메라인데요. 지금 여긴 없지만 그 카메라가 사실은 제가 와이프에게 사준 첫 번째 카메라인데요. 아직까지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에 기스도 많이 났고 손떨방 기능은 고장이 나서 작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쩐지 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 시대를 초월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이 두 번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팟캐스트와 인터뷰 촬영자로서 데일리로 사용하다가 혹은 여행 중에 생기는 돌발적인 콘텐츠 제작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대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USB-C로 충전이 가능한가입니다. 최근까지는 USB-C를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전자기기가 USB-C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들이더라고요. 보조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맥북, 헤드폰까지 모두 USB-C를 사용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특히 인터뷰나 콘텐츠를 촬영할 경우에 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카메라마다 포트가 다르면은 케이블도 여러 개가 되어서 짐도 늘어나고 충전을 하기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모두 USB-C로 통일을 하고 나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케이블을 쓸 수 있는 편리함과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기기들과 호환이 되는 점들 때문에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해졌고요. 그리고 또 케이블을 제가 못 챙기더라도 주변에 USB-C를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어느 상황에서나 대비하기 좋고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쉽게 손에 잡히는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해서 USB-C 하나로 어떤 안정성과 편리성 둘 다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4K로 촬영이 가능한가. 요즘에 제가 전부 콘텐츠를 4K로 촬영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사실 FHD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정도로도 사실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4K로 촬영을 하면은 크롭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화질도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4K 촬영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GR3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FHD로만 지원이 되어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애초에 영상용으로 나온 카메라는 아니지만 짤막짤막하게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담으면은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만 사실 나중에 그 영상을 열어서 보면은 풀 HD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4K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원몽캠에도 영상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서트 영상으로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4K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연속 촬영이 가능한가? 자주 얘기하게 되는데 여행 중에 콘텐츠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연속으로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이상,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연속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배터리가 2시간 이상이 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15분이나 30분으로 영상을 끊어서 촬영을 하는 카메라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카메라들은 최근에 구매 목록에서 최대한 배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와 헤드폰 잭이 있는가? 콘텐츠에서 사실 화면보다 중요한 게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잭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OM3도 이 왼쪽에 헤드폰 잭과 마이크 잭이 둘 다 있고요. 루믹스 S9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마이크 잭이 있습니다. 헤드폰 잭은 뭐 없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모두가 콘텐츠를 하는 시장에서는 마이크 잭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카메라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촬영을 하면은 카메라로 생으로 녹음한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마이크 잭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따로 녹음기가 있어도 되긴 하지만 녹음기를 따로 챙기게 되면은 녹음기의 충전과 데이터까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이제 데일리와 여행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 카메라 한 대에서 사운드와 영상이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야 데일리와 여행용 카메라에 알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4K 촬영 시에 크롭이 되는가 입니다. 크롭이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크롭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K 60프레임에서의 크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최소 4K 24프레임, 4K 23.98프레임 정도에서는 크롭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롭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리함 때문인데요. 사진과 영상을 한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렌즈가 겹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사진을 촬영하다가 영상을 찍는데 크롭이 되어서 좀 더 광각 렌즈로 교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제가 제 자리를 좀 더 뒤로 움직이고 렌즈까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일상이나 여행 중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고 편하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항목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는 방진방적을 지원하나.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잘 사용을 하면은 방진방적이 없어도 이슬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다양한 곳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거나 바닷가 같이 습한 곳을 가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방진방적이 지원되는 카메라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모로코에 사하라 사막에 카메라를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방진방적이 지원되지 않는 내 소니 알파 7 마크 2와 줌 렌즈를 가지고 갔습니다. 나중에는 미세한 모래들이 껴서 현장에서 카메라가 고장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여행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메라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짐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특히 모래 위에 한 번만 카메라를 떨어뜨려도 언젠가는 고장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는 방진방적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전송 앱이 있어야 한다라는 항목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카메라에 전송 앱이 있죠. 그 전송 앱을 통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을 하고 바로 SNS에 업로드를 하고 이 부분이 정말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촬영 시에 노트북을 매번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 해도 좀 지치지 않나요? 그리고 전송 앱과 더불어서 셀프 촬영할 때도 정말 스마트폰 연결이 편리하더라고요. 멀리에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제 위치를 조절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요즘 루믹스 같은 경우에는 루믹스 앱이 있고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OI 쉐어라는 기능이 있고요. 라이카나 후지 카메라, 소니, 니콘 등 좀 요즘에는 거의 기본 탑재가 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웬만큼 옛날 카메라를 사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만의 카메라를 고르는 그런 체크리스트, 그 체크리스트에 담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궁금한 카메라나 사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거 외에도 혹시 여러분만의 카메라의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